안녕하세요. 김종겸 세무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세무사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제 얼굴도 기존에 뵀던 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신 세무사님도 계신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쪽 자리에서 강의를 들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떨리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AI 급여 신고 서비스로 급여 업무 80% 자동화 노하우입니다. 우선은 이제 급여 신고 관련돼서 현재 원천세 신고, 급여 대장 안내 이런 걸 아직 직접 하고 계신 세무사님 혹시 계실까요? 다 직원이 하시나요? 저도 아직 직원분들이 하는 거래처도 있지만 직접 아직 원천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예전에는 아직 직원이 막 갑자기 일하다가 퇴사하고 막 이러면은 혼자 한 100개 정도도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지 우선은 웬만한 직원분들보다 훨씬 그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좀 이 업무가 조금은 좀 우리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방식이 바뀔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위멤버스 클럽 이 플랫폼 통해서 4대 보험 부가 내역 조회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기능이 하나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AI 급여 신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오늘 이제 위멤버스 클럽 쪽에는 오늘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오전에 잠깐 이제 몇 개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오긴 했는데, 기존의 설계안이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호 체크를 아직까지는 못해서 이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이번 달 8월달 급여 정도부터 거래처와 이제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이 AI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웨캐시의 석창규 회장님께서도 저희 이제 세무사 이런 업무 지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플로봇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자동으로 재요청도 보내고 특정 날짜에 급여 대장을 요청하고 이런 기능을 오히려 더 좀 발전된 기능으로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도입되어 있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강의 아마 이제 격리 아웃소싱이라는 주제로 반경 세무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기존의 세무 기장 서비스에 얽매이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업무를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아마 앞으로의 세무 기장 서비스의 미래는 격리 아웃소싱이다, 격리 업무 아웃소싱이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들으셨고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도 그래서 격리 아웃소싱이나 업무 아웃소싱 하는 현재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고객은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해보신 분이 계시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우리의 업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보수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숙련도나 업무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 입장에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세무 기장 서비스는 그래도 저희가 더 이런 것까지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을 들을지언정 특별히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 격리 업무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 정말 회사에 상주하는 직원만큼의 시간 투입이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깨달았고, 그러던 와중에 그럼 세무 기장 서비스가 격리 업무, 격리 아웃소싱 서비스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세무 기장 서비스의 다른 차원의 이제 급여 아웃소싱 업무와 연계된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은 저희 세무 기장 업무의 정의를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실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처음 이제 기장 수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션으로 만든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인건비 관련돼서 최근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나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매월 단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원천세, 지방세 신고가 매달 있거나 아니면 반기별 납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급여 대장은 매달 안내가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일용직에 관련된 근로내용 확인 신고나 무엇보다 이제 직원분들이나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머리 아픈 사대보험 부분까지. 근데 저희 세무기장 업무를 한번 정의를 해보니까 저희는 세무사인데 실제 거의 노무사급으로 노무 관련, 급여 관련 업무가 사실은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시적인 우리 업무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세무기장 서비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의 업무는 매달 어쨌든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급여 대장 안내나 그와 관련된 세금 신고들, 직원 인건비에 관련된 신고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실제 업무다. 그래서 세무기장 서비스가 발전을 하고 그 세무기장 서비스가 조금 더 이 시스템을 변경이 되려면 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효율화가 돼야 우리가 직원을 운영을 할 때나 세무사무실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부분이 우선 혁신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 관점이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도 이렇게 루틴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관련돼서도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고용 관련 지원금도 많고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히 뭐 급여 200입니다, 150입니다 해가지고 원천세, 지방세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직원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프리랜서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고용증대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급여 관리 부분의 중요성은 뭐 이렇게 더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 명세서 교부가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공인노무사회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들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급여 명세서 교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세무사무실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한 지난달부터 이제 몇 군데 업체에서는 이제 급여 명세 좀 보내달라 이런 쪽으로 요청이 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또 활용하다 보면 저희가 뭐 더존이든 세무사랑이든 이메일 주소나 문자 주소를 알면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해줄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저희의 품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업무가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노무사회에서는 이제 시행령 통과하는 것도 좀 공인노무사회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쪽으로 노무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업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급여명세서 교부가 뭐 이렇게 PDF 같은 걸로 저희가 많이 전달을 하는데, 개인별로 또 사장님이 직원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한두 명이면 괜찮지만 또 여러 명이면 이거 또 사장님도 이거 힘들다 또 하면서 또 저희한테 또 하라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효율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간이지급명세서 부분도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이번 7월 부분이 8월 말까지 이제 제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직원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직원이 힘들면 저희도 힘들고 뭐 급여를 올려줘야 하거나 아니면 직원의 퇴사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이게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원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됨으로 인해서 좀 주기가 단축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이 물론 이제 전자신고 이런 것들이 일괄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파일을 한 번에 여러 개 업체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상호 거래처와 이 급여 관련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이 주기 단축되듯이 단축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이 또한 뭐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가산세가 또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 내역을 전달받는 것과 좀 더 신속하게 받는 것, 이게 이렇게 지급면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자세다.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 관련 강의는 아닌데 노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또 7월 1일부터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저희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 쪽에 많이 문의가 오고,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많이 또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52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아주 복잡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 사업장에서는 아주 5인 미만의 영사용 규모가 아닌 이상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연장 근로 시간이나 아니면 관련돼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수당이 시급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 맞춰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니즈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까지 분명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위멤버스 클럽이나 급여 관리나 직원 인사 관리가 이런 노무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연장 근로 수당 부분이나 이게 급여 산정에 있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업계의 좀 트렌드 또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제가 소개해드린 서비스 말고도 이제 뭐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인터넷에 뭐 급여 아웃소싱, 급여 계산, 알바 계산, 이런 알바 시급 계산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몰랐는데 뭐 가입자 수 100만, 50만, 10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알바들 스스로도 내가 이런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사장님들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 때는 얼마다라고 그냥 뭐 정말 이제 체계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엑셀이나 메시지로 간단히 정리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비콘이든 와이파이든 여러 가지 근태 관리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또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효율화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급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의 업무가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추측은 해보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이제 간과하기에는 워낙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계되어 있는 뭐 다른 세무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급여 신고를 자체적으로 셀프 신고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렌드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 대응을 하려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공격적이고 조금은 저희가 이 걱정을 해야 되는 플랫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 뉴플로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 이름을 들어보실 수도 있는, 이 이름이 아니고 아마 알밤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제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사업장에 있는 비콘을 통해서 이 시급, 이 근무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걸 체크를 해서 근무 시간이 계산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직원들 급여를 산정하고 연장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직원들한테 급여 명세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급여 이체까지 가능한데, 우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세무사가 필요 없이 원천세 신고나 지방세 신고나 4대 보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 관련된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가 원래 저희가 그래도 구독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무 기장 업무에 포함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장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책정하고 받고 있는 그래도 사업인데, 이 서비스가 조금 더 이제 커지고 하면 할수록 이 서비스에서는 우선은 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 서비스의 체계도 자체는 이 세무기장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던 4대 보험 업무 원천세 신고 이런 것들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해결하고, 파트너 세무대리인은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신고 기간에만 신고 대리 서비스로만 제공하도록 하는 게 우선 이 서비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서비스가 꼭 저희의 뭐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사장님들은 어찌됐든 조금 더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 또는 업무가 편리해지는 거.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뭐 격리 아웃소싱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면서 아니면 또 사업장의 직원들 급여를 이체를 해보면서 이 업무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한 업무임에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한 일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관련해서 도와드렸던 고객분은 개인 직영 매장이랑 합쳐서 한 10개 정도 이 매장을 갖고 계신 음식점 사장님이신데 이 매달 10일이 되면은 급여 이체 때문에 진짜 하루를 쓰시더라고요. 직원들 급여 뭐 그러다가 이제 매장별로 이제 파출 아주머니나 아니면 근무 시간 정말 잘못 계산된 거 있으면은 급여를 잘못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거 계산하면서 정말 하루를 쓰십니다. 근데 그런 사장님들의 불편함을 우선 해결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멤버스 클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객분들한테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능이 개발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능 개발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매캐시 쪽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배정해 주셔가지고 개발이 착수가 돼서 현재 기능은 이제 처음에 설계됐던 대로 거의 구현은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말씀드린 오늘 오전에 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는 완벽하게 테스트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위멤버스 클럽을 통해서 이 급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 관리와 입대사 관리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져 있는데 급여 관리 부분 프로세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 세무사무실에서는 회사, 사업장에 급여 기초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한테 얼마 줬고 언제 입사했고 퇴사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더존이든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4대 보험 내역을 확인을 해서 급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급여 대장을 다시 사업장에 전송을 해주고 근데 사업장에서는 다시 이 급여 대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명세 교부 의무화나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또는 직원이 요청에 의해서 급여명세서를 전송을 하고 급여 이체까지 진행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민은 저희도 이제 원천세 신고 많이 해봤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장이 그럼 급여일이 언제인지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여일이 예를 들어서 매달 말일이나 다음 달 10일이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25일이다 아니면 뭐 28일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또 다르면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이제 리스트 같은 데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들을 우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사장님들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뭐 급여일이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9일까지 자료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막 10일날 당일날 줘가지고 그날 막 부랴부랴 작업해가지고 뭐 직원이라도 휴가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이제 업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한테 받을 때까지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업체에 이 급여를 내역을 요청을 하고도 또 한 번만 보내면 안 되죠. 안 주시면 계속 줄 때까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직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급여 대장을 전송한 이후에 혹시 수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됐었고 또 이런 업무들이 급여 작업이 항상 좀 이게 시각화된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뭐 급여 대장을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수령을 했는지 급여 명세가 발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전체 세무사무실에서는 그런 수행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원천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직원들별로 편차가 있지 않게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기존의 문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운영의 관점에서 뭐 일반 신입 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 경력 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입이든 경력이든 상관없이 본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아니면 업무 방식이 좀 다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저희가 위멤버스 클럽을 통해서 고민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나 우리 세무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런 이 절차들을 좀 표준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좀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조금 더 IT 기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인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에서 이제 이 윈멤버스 클럽의 급여 관리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가 제목부터 AI 급여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I 정말 이제 아주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냥 I 수준이죠. 정말 AI I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고도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플로봇이 날짜를 그냥 지정을 하면은 그 날짜에 자동으로 급여자를 요청을 하고 급여 자료가 오지 않으면은 뭐 D-10일, D-7일 급여일 전에 우리가 지정된 날짜에 다시 또 요청을 보내고 또 답변이 오지 않으면 또 다시 요청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는 걸로 우선 플로봇이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급여 대장은 또 사장님께서 뭐 이 개인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급여 대장 같은 것도 사장님과 저희의 의사소통한 툴인 플로우를 통해서 사장님께 전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원한테나 이럴 때 또 전달할 때도 그런 쪽으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또 그린 메시지라고 해서 저희가 경련에서 활용되는 그런 메시지 앱을 통해서 정성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맡은 수임처의 매월 급여 진행 사항을 이제 저희 윈멤버스 클럽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또 격리나라를 쓰는 고객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체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급여 기초자료 요청하는 부분부터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윈멤버스 클럽은 다 가입되어 계시죠. 그래서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이 급여 관리라고 오늘 오전 한 10시 반 정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급여 관리를 딱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 본인의 급여 거래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2021년 지금은 8월이니까 8월 급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 거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앞으로는 이 과거로 좀 돌려서 보면은 예전에 진행됐던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거래처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리스트를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좀 전에 켜놨던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제 잠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 실제 이제 급여 거래처에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이제 이 거래처별로 이렇게 직원 수가 나옵니다. 직원 수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선택을 해서 봤던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플로우봇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봇을 설정하는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설정을 하고 급여일이 당월이냐 2월이냐 급여일이 언제냐 급여 요청하는 날 재요청하는 날 그리고 요청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무사무실이 아니고 저는 안녕하세요 스타생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봇이 한 개만 설정되는 게 아니고 2번, 3번이 있습니다. 2번, 3번은 이거를 급여 대장을 전송하고 할 때 자동으로 저희한테 알림을 주는 거 또는 이태사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선은 봇 3개 1, 2, 3번 봇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 셋 다 설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한 개만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기능을 활용할 것에 따라서 이 봇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봇의 기능 자체는 뭐 굉장히 단순 업무 같아도 사실은 이게 저희의 관점에서는 이 직원의 이제 인건비라고 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직원마다 일의 업무 스타일이나 편차를 좀 줄이고 최대한 그래도 이 단순 업무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의 그래도 좀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로버 설정하는 화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존 설계안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능들이 좀 확대된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기능은 저희가 이 플로우봇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플로우 협업들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기존에 이렇게 업무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사람이 올리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 플로우봇이 플로우를 이용해서 급여 기초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제 대기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피드백이 없으시면 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아까 이제 뭐 D10일 정도, 급여 D10일 정도에 재요청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급여 자료도 재요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 자료를 작성하는 것들은 이제 격리나라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격리나라 이 고객이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선은 이 윈버스 클럽을 통해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우선 고객사도 격리나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격리나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저희는 윈버스 클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사업장에서는 격리나라에서 이제 알림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혹시나 아직 격리나라를 설치 안 하신 고객이 있으면 이런 이유라고 해서 뭐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든 충분히 이제 설치를 안내할 유인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격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알림이 떠서 급여 관리 관련해서 급여 대장 요청이 왔다. 그래서 기초 자료 요청이 왔으니까 확인을 해라라고 이렇게 알람이 오는 겁니다. 급여 기초 자료 전송 기능이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이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격리나라에 들어가면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급여 관련돼서 급여 대장 요청이 왔으니까 실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변경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목록이 지금 조회가 되고, 그래서 알람이 뜬 이후에는 목록이 조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급여 대장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입회사 관리는 뒷부분에 있어서 급여 관리 부분부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급여 자료 작성할 때는 기존에 이렇게 이제 급여 오른쪽 글씨가 조그맣긴 한데 급여 자료 불러오기 이런 설정이 있고 항목 설정이 있어서, 급여 자료 불러오기는 혹시나 전달 급여랑 동일하게 계속 가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다시 이제 그 급여 대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혹시나 연장 근로 수당이라는 수당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항목들을 별도로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급여 자료를 요청하고 또 급여 기초 자료를 저희한테 전송해주는 절차까지 지금 본 건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급여 기초 자료까지 저희가 전달을 받았으면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존이나 이제 세무사랑을 통해서 급여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급여 대장을 다시 이제 사업장에 전달해주는 과정인데, 지금은 아마 이제 버전 1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 기능은 구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윈버스 클럽 플랫폼 자체에 사대보험 개인별 부가내역 그 조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설계 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초 자료 요청을 하고 다시 전달을 받았을 때 그 전달받은 세전급여에 윈멤버스 클럽에서 자동으로 사대보험 개인별 부가내역도 입힌 다음에 저희한테 전달을 해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급여 대장 나갈 때 사대보험 부가내역까지 저희가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게, 사실은 이제 사대보험이 예전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지연도 없고 또 보험료율도 크게 변동이 없고 해서 그냥 급여가 뭐 200만 원이면 뭐 국민연금 9%다, 뭐 건강보험이 6.86%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율만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인가요? 뭐 두루누리도 생기고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직원분들도 그럼 내가 보험료를 얼마 떼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히려 그걸 반영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업무 처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항의를 또 많이 받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따로 하려면 업무가 조금 더 지연이 되고 번거로운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이제는 입혀서 우리가 급여 대장 작성이 거의 자동으로 되게,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또 사대보험 부가내역은 저희가 또 조회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급여대장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 쪽에 전달해 줄 때 봇이 자동으로 진행상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급여 자료를 우리한테 보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고 이런 이력들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이력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기능에서는 이제 고객이 기초 자료를 보내시고 나서는 이 수임처를 클릭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럼 어떤 내역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여 내역을 보내주신 거를 확인하고 전송 완료된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제 급여 내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존 내역과 완전 동일하고 변동이 없으면 그냥 파란색으로만 표기가 되고 혹시나 기존 전달과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없으면 검은색으로만 표기가 되고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줘서 급여대장을 안내를 할 때 그래도 사람이 했을 때 그런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래도 변동사항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사대보험공단에서 사대보험 내역까지도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부가 내역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 내역이 여기 또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급여 기초 자료를 사업장에서 저희 위멤버스 클럽으로 저희 세무사무실 쪽으로 전달해 준 건데 그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더 좋은 양식 여기 다운로드가 있네요.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급여대장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세무사랑 급여대장 양식과 더 좋은 양식으로 각각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세무사랑을 사용하시는 세무사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원클릭으로 저희 세무사랑 급여대장으로 바로 전송이 되고 혹시나 더존을 사용하시는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로 받았다가 그걸 엑셀로 업로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회계 프로그램에 급여대장 양식을 업로드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수기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양식을 선택해서 각각 회계 프로그램에 맞게 양식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한 급여대장에는 이렇게 직원별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 이제 공제 내역은 사대보험 내역이고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 그리고 차액 지급액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할 때는 왼쪽에 이 급여대장 등록 양식이 저희 세무사님이 사용하시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춰서 더 좋은지 세무사랑인지 미리 등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양식으로 이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네, 그리고 저희가 급여대장을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전달하기 전에 급여대장이 다 작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윈버버스 클럽 플랫폼을 통해서 사장님 스마트폰으로 이거는 이제 이 플로우 화면이죠. 플로우 화면으로 이렇게 급여대장도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대장을 보내고 나서는 사장님께서 또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미 급여대장을 보냈는데 또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간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급여관리 앱에서는 급여 전송 여부도 확인을 해서 실제 이제 업무를 다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거래처 수 현재 진행 중인 이 급여 자료 요청이 된 그런 요청 업체들 그리고 자료가 접수된 업체들 급여대장이 정송된 그런 업체들 각각 이제 단계별로 전체 개수에서 이렇게 업무 진행되는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급여 업무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급여자를 요청하고 또 급여자를 전송을 받고 급여 계산해서 급여대장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급여 명세서 전송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직원한테 전송을 해주는 부분이고 급여 이체도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이체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급여 관련돼서 이제 사장님한테 급여 대장을 보내고 나서 혹시 격리나라를 기존에 잘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급여 대장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기존에 이제 격리나라에서 급여 대장 항목을 가면은 기존에 이제 세무사랑이나 더존에서 양식을
또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세무사랑에서는 그냥 API 연동으로 해서 급여 대장을 격리나라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지금은 이제 그 단계까지의 의사소통이 뭐 개별적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반면에 이제는 사장님은 다른 의사소통 필요 없이 이제 격리나라 하나만 활용을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연동이 돼서 격리나라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림이 나오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알림 나오는 화면에서 같이 급여 대장 관련돼서 이제 전송이 완료됐는지 뭐 수령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급여 대장 전달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급여 명세를 보낼 때도 여기에서 사장님께서는 급여 명세를 바로 전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급여 명세를 이것도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급여 명세까지 위멤버스 클럽에서 전송 기능을 둬야 될지 아니면 격리나라에 둬야 될지 그거를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론은 위멤버스 클럽에 그 기능을 두면은 우리한테 요청이 오기 때문에 또는 또 우리한테 기능이 있으면은 혹시나 급여 명세를 안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잘못 보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그러므로 이제 격리나라에서 급여 명세 보내는 기능을 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안내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제일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 명세는 격리나라에서 보내는 걸로 최종 설계가 돼서 이렇게 급여 명세는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급여 명세를 보내고 나서는 이제 급여 이체 부분인데 급여 이체 업무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세무사무실의 저희 세무사의 업무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근데 이 격리 아웃소싱 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무기장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는 급여 이체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 공인인증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OTP를 요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전달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려면 정말 격리 아웃소싱으로 해서 뭐 보수를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던 업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급여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격리나라를 고객사에 설치만 해주면 급여 대장 지금까지 안내하는 거는 지금까지 프로세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선 차별화를 한 번 더 제공을 하고 부가 서비스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을 할 때 사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기존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조금 추가적인 보수를 주시고 저희한테 급여 이체까지 급여 업무까지도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격리 업무 아웃소싱 하려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보수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급여 이체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막내 직원 한 명만 뭐 전담 직원으로 시키더라도 사실은 크게 그 노력이 들어가거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큰 차별화를 줄 수가 있고 더 이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급여 이체도 이제 격리나를 통해서 실제 이체를 해보시면은 이 장점이 이 직원 계좌 같은 거를 미리 직원 입사 등록할 때 다 등록을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급여 관련돼서 전송 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가 오류가 있는지 우선 체크할 필요가 없고 이 한두 명일 땐 괜찮은데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이게 직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의 은행에서 하는 뭐 다계좌 이체나 여러 가지 급여 이체 기능을 쓸 때보다 분명히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강점이라고 저는 격리날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이 급여 이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임처별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기능으로 이렇게 진행 상태별로 수임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활동 이력들을 기존에 뭐 입퇴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위멤버스 클럽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급여 관리 부분인데요. 급여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럴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준비를 해놔서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되고 이제 급여 관리 부분에서 같이 연계된 부분으로 입퇴사 관리인데요. 입퇴사 관리는
급여대장을 안내할 때 이제 부수되고 연계되는 거긴 한데 이 정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별도의 매뉴얼이나 아니면 딱 정해진 표준화된 서식에 딱 입력이 되지 않으면 직원이 요청할 때 사장님이 뭘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고 또 직원이 전달 받을 때도 다시 요청해야 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이 그럼 입사했을 때 저희가 이 세무 기장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 이제 고객을 수임해서 이제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 초기 세팅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직원 입사할 때 그럼 뭘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뭐 입사일이 언제신지 뭐 급여일은 언제신지 급여 계산은 뭐 예를 들어서 중도 입사면은 일월로 계산하는지 사대보험은 그러면 취득월이 뭐 중도 입사하시면은 취득월에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부과되지 않도록 해드린다든지 이런 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내용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서식이 아니면은 여러 번의 이제 의사소통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표준화된 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퇴사 관리를 따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입사자 등록을 할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직원 급여 정보에서는 이렇게 지금 입사자 등록을 했을 때 이 플로우 마찬가지로 플로우를 통해서 입사자 정보가 이렇게 저희가 알림으로 플로우를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 격리나라에서 신규 입사자 등록을 하면은 세무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 활동 이력으로 남고 그또 알람이 저희 위멤버스 클럽 쪽에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 입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 입사가 확인 완료되면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 이력에도 남고 이렇게 저희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직원의 종류가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입사일 같은 거, 급여 계좌, 은행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같이 정보가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입사할 때는 그런 입사 정보뿐만이 아니고 퇴사자 정보 관련돼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퇴사 여부를 체크를 하거나 정보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력이 남고 정보를 확인하면 또 서로 확인 완료가 됐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력이 남아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퇴사 처리할 때는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직한다든가 해서 뭐 이직활기서 제출이나 이런 업무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상실 사유 같은 것들을 좀 잘못 체크를 해서 원래는 이제 그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한 사유로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을 때 그런 귀책 사유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알려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퇴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프로세스가 이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퇴사 관리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서 한번 살펴를 보면 이 직원 급여 정보를 등록할 때 신규 입사자를 등록하는지 기존 근로자를 등록하는지 엑셀로 한 번에 등록할지 이렇게 여기서 수기로 등록할 때는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사대보험 이 부가내역 조회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저희의 이 공단 인증서가 같이 연동이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 세팅을 할 때는 그 건강보험공단에 입사 신고되어 있는 명단을 한 번에 가져와서 격리나라에 직원 입사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우선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오면은 따로 이거를 수기로 다 등록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입사 정보를 가져와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입퇴사 관리 부분에서는. 그리고 신규 입사자 등록에서는 이 근로자의 종류가 최근에는 뭐 정규직 하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용직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입사자일 때 이 일반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 기타 소득자인지 사업 소득자인지
내용적으로 미리부터 좀 설계를 해서 어떤 인건비 종류로 신고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를 등록할 때는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필수 정보를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격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이 직원 부분에서 필수 정보는 입사일과 생년월일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반드시 이제 이쪽에 잘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또 가져오면 그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거고, 급여 일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급여 계좌도 여기서 미리 받는데, 일반 ERP들은 이체 기능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는 불가하죠. 여기에 자체적으로 계좌가 이상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계좌가 이상이 없는지, 그래도 이 격리나라가 이 웹캐시가 또 있죠. 핀테크 쪽에 이런 쪽으로 따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입사자 등록할 때부터 바로 확인을 해서 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급여 정보로 월 급여가 얼마인지,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이런 비과세 수당들 저희가 적용할 때도 이런 거를 알면은 또 사업장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모르면은 또 이런 거 나중에 혹시나 누구한테 또 듣고 이거 왜 적용 안 해줬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먼저 선택을 하거나 먼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급여 정보를 입력할 때 월 급여와 이런 비과세 항목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이 뭐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 증빙 서류 부분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직원 입사 등록할 때 같이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아까 입력 화면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직원 정보가 상세하게 좀 표기가 되고, 이 직원들의 정보를 수정할 때는 기본 정보를 수정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 처리할 때도 그냥 이쪽에서 퇴사 처리를 해서 관련된 이 퇴사일이나 입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정하면서 바로 이제 정정이 되고, 이런 퇴사 처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연계를 하면은 퇴사 처리됐다는 것들이 이 저희 윈멤버스 클럽 쪽에 알람으로 바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확인 완료 누르면 또 확인 완료됐다고 격리나라로 다시 오는 거고, 이게 입퇴사 관리랑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연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자 처리만 한다고 해서 이 정보가 그냥 남아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윈멤버스 클럽과 계속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활동 이력이 연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 근로자 말고 두 번째로 일용 근로자일 때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급여 관련 부분은 조금 이제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용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서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아마 오류 같은 게 아직은 체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보들 같이 관리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인건비 신고 종류 중에서 정규직이랑 일용직 그리고 사업소득까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정보 등록하는 화면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격리나라 이제 이 설치 혹시 서비스 파트너 하시고 격리나라를 다 아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상단에 거래처, 매출매입, 금융, 보고서 이렇게까지 하고 기초정보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급여가 따로 생긴 겁니다. 격리나라 아마 어제 새벽이라고 업데이트가 어제 새벽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급여가 따로 생겨서 이 급여 업무만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는 사실은 기초 설정이 들어가서 직원 급여 정보 설정 들어가서 직원 등록하고, 급여 대장은 또 매출 매입에 있어서 급여 매출 매입 쪽에 급여 대장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급여 이체할 때는 또 금융에 들어가서 급여 이체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세무사님들과 이렇게 상품 개발 관련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급여 관련 업무든 아니면 이제 업무가 이제는 기능 중심이 아니고 프로세스별로 가는 거니까 급여 관리 업무는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한 번에 이제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입사자 발생하고 퇴사자 발생했을 때 윈멤버스 클럽이랑 또 격리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입퇴사 정보 공유되는 것들이
플로우로 다 같이 이제 공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이 위멤버스 클럽이랑 경리나라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를 제가 그래도 기존에 설계하는 기초로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런 급여 관리와 아니면 이태사 관리 부분을 기존에서 설계하는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기존에 업데이트가 좀 미리 됐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거를 해보고 그런 것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업데이트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좀 시연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숙한데 하면 또 더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 설계하는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해보시면,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라질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제 급여 업무할 때 이 위멤버스 클럽이나 경리나라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럴 정도로 이제 앞으로도 더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개선이 된 이후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부터 바로바로 그렇게 경리나라 하시는 데들은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해서 급여대장 안내도 바로 하면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 전환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또 권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주제를 하게 된 거는 거의 서론에서 많은 내용들을 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이게 미래지향적인 세무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빨리 접근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프리미엄화 될 수 있는 관점이라 생각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세무기장 업무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세무기장 업무 서비스에는 기존 업무, 우리의 기본 업무 범위 자체가 뭐 매달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업무 사무대행, 뭐 지급명세제 제출, 어차피 우리의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했을 때 어려운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 뭐 이체, 뭐 이런 격리 업무 아웃소싱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가고 싶다 하지만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손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급여 이체 부분이나 이 급여 관리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아까 말씀 한계를 넘어서 세무기장 서비스 플러스 알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예 이 부분에 조금 니즈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급여 아웃소싱 부분도 저희가 아웃소싱 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요. 격리 업무 아웃소싱 할 때도 사실 이 업무가 저는 필수 업무입니다. 격리 업무 아웃소싱 저희가 제안도 제가 많이 가보고 제안을 해서 가장 격리 업무 아웃소싱에서 저희가 제안을 성공했던 여러 가지 경우는 이런 급여 업무를 사실 효율화해준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격 지불 의사를 갖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혹시나 비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급여일체까지 해주고 10,000원을 받아야 되나 20,000원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한 30만 원 불러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한테 답을 주는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도 들어가긴 하는데, 우선 요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이 회사 광고 많이 해요. 플렉스라고 인사관리 플랫폼인데, 뭐 저희는 그런 건, 저도 사실 플렉스를 쓰기는 쓰는데 뭐 금태, 전자결제, 계약서, 직원 휴가 관리, 연봉 관리 이런 거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처럼 안 하면 촌스럽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홍보는 잘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사 관리 트렌드 자체가 뭔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안 하면은 직원들도 막 근로계약서 종이로 주고받고, 연차 같은 거 쓰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종이로 해서 서류 결제도 올려야 되고. 근데 그건 우선은 한번 클릭으로 뭐 앱으로 이렇게 한번 신청만 하면은 발로 올라가고 또 승인해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쓰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긴 한데, 근데 그 서비스가 사실 싸지는 않아요. 1인당 우선은 7,000원입니다. 7,000원. 근데 여기에 이제 급여 정산이라는 것까지 붙게 되면은 1인당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10명만 돼도 15만 원인데, 우리 기장료 뭐 많이 받아야 10만 원, 15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고객사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이게 부담을 느끼고 내가 지불 의사가 없냐라고 봤을 때, 저도 쓰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불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효율화하고
내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에는 내가 충분히 이 지불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근데 차이점은 이 플렉스 서비스는 인사관리 플랫폼이고 급여 정산이 있기는 한데 이 급여 정산은 그냥 급여 대장을 안내해주고 급여 명세를 발송을 해주는데 급여 이체 기능은 없습니다. 이체 기능도 없고 근데 급여 정산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부과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기능도 혹시 잘 되면 이제 써보려고 한번 이렇게 그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이건 그냥 보험 요율대로 자기들 이제 이런 이 서비스 그 개발한 그런 로직대로 그냥 보험 요율대로만 급여 대장을 안내해주는 거라서 이거는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그럼 저희는 더 강점이 있죠. 급여 대장 훨씬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고 급여 이체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이게 뭐 7,000원을 이용하시든 15,000원을 이용하시든 1인당이라는 겁니다. 1인당. 그리고 밑에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뉴플로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조금 파워풀합니다. 급여 계산이나 이 앞단에 이 플랫폼을 쓰면은 급여 근무 시간 계산해주는 알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파워풀한데 여기 뉴플로이 서비스는 급여 계산을 해주고 급여 명세서 제공해주고 그게 우선 10,000원입니다. 1인당 10,000원. 그리고 급여 이체까지 해주고 이체 영수증 제공해서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13,000원이고 4대 보험 업무나 원천세 신고까지 해주면은 14,000원이고 이거 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까지 올려줍니다. 납부서까지 그것도 바로 납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이제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000원이면 아까 말했던 10명이면 150,000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격리나라를 고객한테 설치를 해줄 때 고객이 우선 기본형만 쓰셔도 저희가 구현해드리고 수 있는 기능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54,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4,000원. 그럼 54,000원만 고객이 지불을 하면은 저희가 이 회사들이 1인당 가격을 책정해서 10명, 20명 해서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이제 고정적인 수술 하나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20명 되는 회사, 30명 되는 회사는 정말 우리가 격리나라 사연을 그럼 우리가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말 사실 안 해도 되죠. 저희가 아주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다. 아주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틀의 목마처럼 심어드리고 나머지 경영관리 업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드리는데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불편하셨던 급여 업무를 편리하게 해드리겠다. 이게 우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이렇게 다 책정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급여 이체 계산이 1조 원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고객 수도 지금 한 1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서비스 자체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몰랐던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만 몰랐지 많이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일반 사업장들한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1인당 서비스들도 충분하게 시장에서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결국 저는 요 키워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김난도 교수님의 책 항상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나왔던 근데 2020 책이 2019년에 써지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한 3년 지난 트렌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편리해지고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내가 좀 편리하게 요새 또 이런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에는 돈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세무기장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경쟁자도 많고 널리 좀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만이 솔루션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희는 그와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세무기장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장님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는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격리나라를 통해서 이런 경영관리 업무를 또 지원해드리고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인 내부 시스템도 효율화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세무사 또 다른 세무 대리인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또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꼭 이제 기존의 급여관리 업무만 효율화하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객분들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아마 어제 강의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인용 세무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쪽으로 좀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세무기장 업무, 세무회계 업무와
사대보험 업무, 그리고 그 외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격리나라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무정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고객이 선택적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존의 세무기준 업무는 사실은 이제 자동점표 이런 것들은 스크래핑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해서 저희가 더 큰 차별화를 줄 수 없고 기존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세무 앱들도 사실 더 이상은 차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제가 볼 때는 가격으로 승부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안 좋아하는 플랫폼 새친구 같은 데들은 요새는 아예 LG U 플러스 이런 데를 연계해서 12개월 무료 이렇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차별화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우선은 가는 건데 저희는 그와 반대로 어느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의 니즈에 있어서 가장 간지러운 부분은 사장님들은 무조건 싼 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런 급여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장님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서 또는 이런 세금이 걱정돼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카드 대금 언제 들어오는지 내가 세금 계산서 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플랫폼이나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사장님들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는 저희가 더 이상 차별화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런 급여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급여 이체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인당 그런 가격에 비하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이번에 예시지만 이 개인마다 다 능력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화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세무 컨설팅 수수료, 세무 기장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이런 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위멤버스 클럽 기능 업데이트된 것들을 꼭 한 번씩 이제 거래처에 도입도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해서 저희가 숙련이 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꼭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꼭 하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제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요새는 이제 뭐 놀면 뭐하는 이런 방송도 있지만 이제 내 본 캐릭터로만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부캐릭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뭐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본 캐는 이제 세무사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이 IT 서비스를 저희가 이런 웹캐시라고 하는 든든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이 기능 개선이나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해주세요. 이것도 그래서 불과 한두 달 만에 개발이 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이게 건의나 이런 것들 하면 많이 받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 업무할 때 비율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런 쪽 IT 서비스로 어떻게 좀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된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이 여러 분들의 의견이 모여야 또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기능 개선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많이 주셔서 이 서비스가 더 앞으로 또 발전하는데 그리고 또 더 나은 서비스 또 더 나은 위멤버스 클럽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무 서비스의 넥스트 레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에스파라는 가수 아시죠? 그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달라 뭐 이런 노래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꼭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 또 다른 우리가 서비스를 준비하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